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저는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. 풀벌레 소리가 나요.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나요. 그래도 눈 내리는 소리는 좀 낭만적이네요. 근데 이제 이런 건 끔찍하죠. 기차 가는 소리가 나요. 공사장 드릴 소리가 나요. 그다음에 삐 하는 이런 기계음이 나요. 그걸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난치 추적 큐 김기성 원장입니다.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. 귀 진동 소리도 이명인가요? 읽어보겠습니다. 계속 귀에서 진동이 있어 미치겠어요. 전정기관 문제인지 이관 문제인지 탑5 병원 가봐도 청력검사뿐이고 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 모든 검사를 다 해주나요? 참 많이 답답하시겠어요. 그래도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. 전정기관이란 말도 나오고 이관이란 말도 나왔어요.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.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겠습니까?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. 그리고 좀 더 이거와 관련돼서 더 폭넓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진동소리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진동소리는 뭘까요? 청소기 진동소리? 아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저는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. 풀벌레 소리가 나요.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나요. 그래도 눈 내리는 소리는 좀 낭만적이네요. 근데 이제 이런 건 끔찍하죠. 기차 가는 소리가 나요. 공사장 드릴 소리가 나요. 그다음에 삐 하는 이런 기계음이 나요. 참 다양해요. 각양각색이죠. 그걸로 확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여러분들 그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신데 소중합니다. 여러분들 주관적인 느낌 참 소중합니다.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.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소리를 확인을 해서 이게 조금 고음인지 저음인지를 대략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. 대략. 정확하지는 않죠, 아무래도. 네.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정확하게 어떤 주파수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 4,000 주파수인지 7,000 주파수인지 6,500 주파수인지. 자, 여기서 주파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진동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물리 공부하는 거 아니시죠?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도음인지 소름인지 라음인지. 제가 한 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.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름은 얘기 못 하겠습니다. 탑5 가수입니다. 자, 이분이 이명이 생겼는데 이분은 이명 자기 음을 본인이 맞춰요. 정확하게 어디 옥타브에 이거는 소름이야 이런 거 맞춰요. 음감이 굉장히 좋으신 거죠. 근데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. 그걸 본인이 안다고 하면 더 괴로운 겁니다. 소리를 갖고 구분한다는 것보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어딘지 소리의 종류보다, 그러니까 음색보다 그 음 높이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명의 크기가 몇 데시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게 왜 중요한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건 조금 더 쉬운 설명 되겠습니다. 가령 저는 이명이 피곤할 때만 나요. 조용할 때만 들려요. 라는 분은 이명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? 자, 물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예상은 가능합니다. 30대나 아니면 40 초반 아니면 40 중반 데시벨로 그 정도가 되실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 잡음 소리에 묻혀서 그때는 안 들리시는 거예요. 조용할 때 들린다는 얘기는. 그럼 일상생활 잡음이 대략 45 내지 한 50 아주 조금 조용하면 40 그 정도 되겠죠? 거기에 묻혀서 안 들린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소리 크기가 작은 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소리 크기가 큰 분보다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. 반드시는 없어요. 사람 병에는 반드시는 절대 없습니다. 각양각색이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긴지 하루 종일 나는지 아니면 조용할 때만 나는지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그게 의미가 있고. 자, 기억나는 환자가 한 명 있네요. 이명 크기가 99데시벨이었던 분이 있었어요. 강원도 정선 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려 99데시벨이었습니다. 실감이 안 가시죠? 어느 정도 크기인지. 공사장 드릴 소리예요. 공사장 드릴 소리가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난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상상이 안 되죠. 이분은 하루에도 한 2번 정도는 옥상에 올라가셨답니다. 왜 올라가셨을까요?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그냥 굉장히 죽고 싶고 괴롭고 이러신 거죠. 그런 심정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렇게 괴로우시면. 자, 이분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.
어떻게 됐나요? 99dB에서 44dB로 주셨습니다. 그러면 이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가능하냐고요? 가능했지 않습니까? 자, 모든 환자분들을 이렇게 따다다닥 다 치유한다. 그건 참 어렵습니다만 치료를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. 또 제가 그 길을 찾을수록 도와드리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진동 소리가 나는데 뭐 괴롭다 하는 부분들 얘기하신 분 그 케이스를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.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. 아까 이분 얘기할 때 전정기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관 얘기가 나왔어요. 조금 전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. 전정기관과 이명은 관련이 있을까요?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답니다. 뭔 말이 그래? 없다라는 증언은 뭐냐면 자, 속귀, 이 속에 있는 귀에서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이 주로 문제죠. 따로 구분이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. 전정기관 탓 아니에요. 하지만 전정기관 탓도 있다라고 설명도 맞아요. 왜냐하면 위치로는 다른 위치지만 전정기관이나 달팽이관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. 그리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나 전정기관에 있는 청각세포나 똑같아요.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. 똑같아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쭉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. 나란히 서 있는데 여기까지는 달팽이관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 뭐예요? 전정기관이라고 부른 거예요. 마치 어디 그 유럽에 가면은 그냥 길 하나 건너니까 길도 아니죠.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어디 선을 넘어가니까 무슨 나라? 선으로 다시 일로 오면 이 나라. 나라가 바뀐다 그러잖아요. 그것처럼 그 차이밖에 없어요. 재미난 건 전정기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달팽이관에 문제가 잘 생기고요.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잘 생겨요. 그래서 시간이 하고 지나면 이명하고 어지럼증은 형동생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그분도 전정기관 문제가 아니냐는 아주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럼 이관은 뭘까요?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거고 부르는데요. 이관은 코와 귀에 연결된 관이에요. 이 관이 있는데 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자동 개폐 시스템이에요. 그런데 이 자동 인공지능 아주 이 똑똑한 자동 개폐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잘 생기냐? 귀 먹먹함이 잘 생겨요. 귀 먹먹하는 게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귀 먹먹함의 대표적인 원인이 이관이 제대로 작동이 못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거구나. 그럼 치료가 잘 될까요? 어떨까요?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귀 먹먹함, 이관의 문제는 비교적 치료가 잘 돼요. 이명과는 비교가 안 돼요.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좀 더 보충적인 설명까지 드렸어요. 자, 오늘은 귀 진동 소리도 이명인가요?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재미난 얘기가 많았어요. 풀벌레 소리, 귀뚜라미 소리 과연 의미가 있는지. 네, 의미가 있겠죠. 개인적인 고통이니까. 하지만 그거보다 이명의 높이, 그 다음에 이명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드렸죠. 이게 또 예후와도 연결되니까.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?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. 자,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고민들을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